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재인입니다. 오늘은 절기 중에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봄이 오는 걸 누가 시샘하듯이 지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줬습니다. 오른 건 좋지만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불안이나 또 공포감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 오늘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오늘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요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전화와 문자로 넣어주시면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꼼꼼하게 종목 상담 봐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개장 전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요. 시장에 대한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급으로 움직였잖아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책인데 네. 발빠르게 50bp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G7 중앙은행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바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했음에도 미국 시장에서 당일날 장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뉴스 다음에 코로나 사망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은 빠졌었고 그 다음 날 미국 주식 어제죠. 다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보다 어떤 사람은 뭐 빨리 간다. 우리나라가 오르면 그 다음날 미국이 오르고 우리나라가 빠지면 미국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잠깐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먼저 중앙은행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미국이 50bp를 내렸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50bp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고민하는 거를 딜레마라고 하죠. 이게 DI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뭘 할까 고민하는 건데 세 개가 있으면 트릴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정책의 그 어려움을 트릴레마라고 표현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적정하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반대로 경제 성장 GDP를 적정하게 이루어야 되죠. 가장 이거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거 환율이에요. 예,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환율을 적정하게 조절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 더 있죠. 그 서민들의 주택 가격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쉽사리 미국이 50bp 갑자기 그 내렸으면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도 내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왜 안 내냐라고 굉장히 좀 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고민과 고충이 많다. 그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는 옵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그죠? 네.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일본, 홍콩 다 글로벌 시장을 사실은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삼성전자 대주주 1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외국인이에요. 56% 아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56.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주요한 좋은 기업들 그리고 파생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지금 자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주에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지난달 옵션 만기 이후부터 2월 14일이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두 번째 금요일이죠. 2월 두 번째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면 그렇죠? 자, 풋 옵션은 매수를 324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콜 옵션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309억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나라 파생 시장에서 기관이 외국인하고 예전에는 많이 비등비등했었는데 외국인이 거의 승기를 잡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은 하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걸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상방으로 보고 있는 풋은 거꾸로 팔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옵션 시장의 참여자들은 외국인을 본 거예요, 제가. 네.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를 때마다 외국인은 파는 거예요. 자, 옵션 말고 선물을 한번 볼게요.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한 번 있으니까 네. 작년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다음부터 제가 본 차트를 잠깐 보이시겠어요? 예, 이게 2019년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 그다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외국인의 포지션은 2조 1천억 매도예요. 다음 주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오는데 이 만기까지 아까 옵션 투자자들은 한 달 내에 자기의 포지션을 순이익으로 끝내야 되는 외국인들의 숙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방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선물 지수는 어떨까? 더 큰 금액으로 훨씬 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2조 1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 차익을 많이 했고요. 매도 포지션을 최근에 많이 줄였어요. 내려오면서. 그 반대로 기관은 엄청나게 손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작년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코스피 200 선물 포지션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났고요. 이번 선물 동시만기 때에도 외국인 투자자한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여지없이 당했고요. 예. 주가가 미국이 올랐는데 왜 외국인들이 팔까? 자, 오늘 것만 볼까요? 오늘 것만. 자, 지금 보시면 오늘 것만 보시면 자, 거래소도 1,400억 팔고 코스닥도 800억 팔고 선물도 5천억 200억 팔고 왜 이렇게 팔까?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은 끝내야 되는 옵션 매도 포지션이 많은 거죠.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데 왜 팔까? 미국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오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을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에 대한 현금 비중 조절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ETF나 시장을 바라보는 그 뷰를 가지고 싶으시면 파생을 꼭 지켜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금리 인하 이슈를 또 들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볼 것이 아니고 나무만 볼 게 아니고 숲을 좀 봐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에 대해서 좀
좀 더 자세히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겠죠. 오늘의 특징주들은 무엇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의 매수 파워가 지수를 리드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 확진자 속도가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개인들의 투심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일 미국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조 바이든이 압승함에 따라 헬스케어 섹터가 부각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오는 1.26% 올라서 208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는가 싶더니 오늘 바로 또 매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의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다시 1,400억 원대가량의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개인이 좀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오늘 지수가 좀 받들어졌지만 외국인이 전일 미국 증시 IT 섹터가 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도를 하는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1.32% 올라서 6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히 개인이 IT와 바이오 섹터 너나 할 것 없이 고른 매수세를 이어가 주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리드해줬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업종들에서 다양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선박 테마, 건설 테마, 그리고 증권 테마들이 모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를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투여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 악템라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JW 중외제약이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로부터 악템라의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사들여서 판매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4.4%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31,1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악템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코웨이의 의료청정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코웨이 주가도 함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청정기는 의료관리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결합된 그런 제품인데요. 옷에 묻은 먼지, 바이러스를 털어냄과 동시에 또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제습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의료청정기 렌탈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코웨이가 이 프로모션 이벤트까지 내놓는 정도였는데요. 일단 지금 코웨이의 매출액이 지난해 3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 전망도 굉장히 밝다고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8% 올라서 종가 7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한증칼 이외에도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프인데요. 일단 투자회사 KHI 측이 이 케이프의 지분 14%를 확보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케이프의 사모펀드인 케이프 투자증권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옴에 따라서 벌써 케이프가 지금 3거래일 동안 주가가 70%가량이 올라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0%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종가는 5,1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일단 3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매도세가 더 확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빨리 상승 흐름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강하게 또 지수가 다시 상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종목 상담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까지 다 챙겨가시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내 종목이 채택이 안 됐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위원님께 여쭤보셔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습니다. 31,200원에 2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더라고요. 오늘 따라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1,200원에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AD테크가 이미 사시고 수익이세요. 그렇죠? 31,200원이시면 네. 이미 거의 3,000원 정도, 10% 정도 수익이 나신 상태시고 비중도 아주 좋으세요. 지금 20% 정도 딱 적당하고요. 자, 지금 제가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주도 업종 쪽에서의 지금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잠깐 그 다트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요. 지금 PBR 같은 경우도 지금 5.85배. 물론 IT 기업의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PER 같은 경우도 33배인데 지금 주도 업종의 주도주로서 수익도 이미 나셨고 비중도 적정하고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숫자가 바뀌는 지금 4만 원대 넘어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십사. 빨리 팔지 마시고 그래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도 업종 쪽에는 50% 이상 수익을 나고 그 다음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려간다고 하면 차익 실현한 거를 다시 되사는 그런 전략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지 마시고 주도 업종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6개월, 1년을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 끝까지 많은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데 목표가도 4만 원 넘게 잡아주셨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면 이제 톡톡히 좀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 아닐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연결 잘 네. 되셨고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HL 사이언스요. HL 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만 1,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그 며칠 안 됐습니다. 한 가지고 3, 4일 있으신 지 된가. 네, 예. 얼마 안 되셨고요. 예. 막 상승할 때 따라잡으셨어요, 혹시? 조금 떨어질 때 샀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HL 사이언스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실적도 괜찮고 한다면서 그래갖고 샀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6만 1,000원에 사셨고 조금 3,000원 정도 손실이세요. 그렇죠? 네. 비중도 20%면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월봉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네. 자, 이게 지금 거의 7, 8개월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 2달 연속 양봉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은 굉장히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달에 사신 건가요? 이번 달에 사신 건가요? 이번 달에 6만 2천 몇백 원 돼가지고 조금 떨어질 적에 6만 1천 원에 샀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 실질적인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의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 관련 혹은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된 그 약품들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이 HL 사이언스 같은 건강보조식품, 면역력을 길리는 식품을 많이 애용을 할 거기 때문에 테마도 잘 탔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꺾인 다음에 사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손절매보다는 네. 지금 이게 지금 그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단이 10만 원인데 그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2년 반 전에 주도 업종은 제약 바이오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목표가를 높게 주고 조금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 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독특한 이제 글로벌 탑 10인 뭐 바이오 시밀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말고 나머지 제약주들은 조금 갈 길이 조금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목표가를 지금 6만 원대 사셨으면 저는 7만 원대 정도로 네. 조금 낮게 주고요. 지금 네. 손실이 좀 나셨는데 수익이 10% 이상 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사고 팔고를 조금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목표가 수익을 조금 낮게 10%씩 먹으면 좀 줄이시고 지금 6만 1천에 사셨는데 다시 5만 원대 내려가면 비중을 10% 좀 더 실으시고 하시는 방법으로 수익을 낮게 잡고 내려가면 조금 더 사시고 하는 방식으로 좀 끌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저는 이제 손절매를 회사가 굉장히 나쁘고 어떤 그 기업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쪽에 가서 손실 난 것까지 메꿔서 더 엄청난 수익을 나기가 확률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손절매 가격을 저는 내려가면 사실은 좋은 종목은 더 사야지 그거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 조금 비중을 뜨는 걸 내려가면 다시 좀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손절매를 예를 들어 편하게 그냥 뭐 4만 원 내려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좀 익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느 정도 선대 갖고 비중을 좀 더 넣으면 괜찮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대 내려가면 위쪽에 판 거를 다시 넣어서 단가도 낮추고 비중을 다시 좀 채우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됩니까? 목표가 높게 예. 잡지 마시고 예. 지금보다는 단위가 바뀌는 7만 원대부터 한꺼번에 팔지 마시고 분할해서 매도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가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매매 전략을 짜주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아유, 애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가워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제 고려 아픈 매지온요. 매지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좀 비싸요. 16만 8,850원. 16만 8,850원에 얼마나 담으셨어요? 10%? 15%요. 오, 이건 또 왜 15%나 담으셨어요? 원래 10%씩 나눠서 담으시잖아요. 예, 예. 그걸 하는데 이거 왜 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조금 더 담으셨는데 16만 8,85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예. 위원님께 매지온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주 오셔서 감사드리고 예. 매지온 혹시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요? 제가 이 핸드폰을 보면 각 종목마다 증권회사 매치서 모아가지고 하는 그게 예상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매집을 했거든요. 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뭐 이제 전통적인 그 제약 바이오 회사니까 지금 뭐 PER이 작년도 손실이 났죠. 당연히 뭐 제약 바이오가 이제 기술 수출이면 크게 터지기 때문에 굳이 꾸준하게 이익을 가져갈 필요는 없죠. 자, PBR로 하면 22배.
그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나름대로 PBR이 뭐 10배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회사가 보통 제약 바이오 하는 지금 바이오테크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존슨앤존슨처럼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캐시플로우도 많이 내는 제약 바이오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처럼 바이오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에 목숨을 거는 기술 수출하는 그런 미국의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를 해보면 PBR이 지금 이게 매지온이 22배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기술 수출에 목을 메고 있다. 그 반대 얘기는 지금까지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쌓아온 이익이 별로 없다. 회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예. 지금 사신 가격이 16만 8천 원이세요. 네. 예. 요거는 제가 다른 분과는 다르게 예. 조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줄이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예. 내려갈 때마다 팔지는 마시고 올라가면 조금씩 파시고 내려가면 조금씩 사주고 올라가면 조금씩 팔고 내려가면 조금씩 사주고 하는 예, 거를 예. 반복을 하시면서 비중을 5% 미만으로 그래서 예. 조금 아주 비중을 애착을 갖고 계시면 아주 비중을 좀 작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따로 드리진 않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한 1, 2%서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날 올 때는 팔아주고 그 팔아주고. 파신 수량을 내려갈 때 조금 사주면 이게 네. 매입 수량은 동일한데 매입 네. 단가가 내려갈 거거든요. 보통은 저는 좀 오래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회사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나서 강세장이 올 때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면 그때 다시 하시고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좀 하시라. 대신에 네. 바로 내려간 날 치지 마시고 올라가는 날 팔고 내려간 날 다시 사주고 해서 주식 수량은 똑같은데 단가를 낮춰서 비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올라가도 매도할 때는 전량을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량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올라갔지만 그 다음 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날 한 5%,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 3%서 5%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3분의 1, 예, 4분의 1 예. 정도 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 네, 워낙에 원래 주식 매매 잘하시는 분인데 또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들어갔다가 좀 손실이 나셔가지고 속상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분할 매수 이제 반복하시면서 좀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내주셨는데 6,07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매수가가 오늘 종가랑 이제 다 있더라고요. 종가 베팅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광동제약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자, 이게 지금 광동제약을 오늘 종가로 가신 건가요? 지금 단가 문자로 와서 6,070원. 네, 그러네. 6,070원이네요. 6,070원이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장기간 차트를 보는데 네. 월봉의 20일 1평 아래로 월봉의 20일 1평도 내려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해요. 예를 들어서 광동제약이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나 치료제나 그런 R&D에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전통적인 제약 OTC 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전에 광동제약이 한참 올라갔을 때 그런 시기는 옛날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분 또한 비중 사서 목표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3개월 제가 고점 이어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거의 지금 5년 동안에 한 번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어떤 강한 상승행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청산을 권해드리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추가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단가를 낮춰서 보합 조금 수익이 나는 국면에서 좀 나오시고 주식이 주도 업종 조금 강한 업종 쪽에 좀 집중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셨다면 위원님께서는 뭔가 목표 수익을 크게 잡는 것보다는 좀 내일장이라도 당장 조금 나와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네. 네, 연결 잘 반갑습니다. 되셨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방요. 동방 매수가랑 비중은요? 2,300원에 10%. 2,300원에 10%면 얼마 전에 들어가셨네요? 2,000원 밑에서 사가지고, 아, 네네. 예, 2,600원에 팔고 내려오길래 다시 샀는데, 아, 한번 이제 수익을 보고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아쉽겠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나 봐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러세요? 네. 2,300원에 사셨는데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지금 사신 거는? 2,600원에 팔고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아, 수익 한번 내시고. 네. 아, 네. 2,600원에 파신 거는 얼마에 사신 거예요? 2,000원 밑에요. 네네네. 거의 그러면 뭐 30% 수익 나셨고, 지금 네. 다시 들어가신 게 2,300원이신 거군요. 네. 네, 다시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동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뭘 보고 사신 거예요? 뭐가 제일 매력적이셨어요? 이번에 쿠팡 택배 물량이 많아졌다고, 그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 포인트 좋고요. 지금 동방이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서 그렇죠? 올라서 670억짜리 정도고,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이 잘 손 안 대는 종목이에요. 외국인이나 그렇죠? 이제 개인분들이 대주주 관련된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 테마주예요. 코로나 관련 테마주로 묶여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내려오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월봉으로 보면 이 동방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테마가 지금 이제 신천지 관련된 그 교문들이 테스트를 거의 다 99%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받았다고 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로 테마를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초반 중반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반 지나가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굉장히 급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까지 소외를 받아왔던 종목들이 다시 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하신 거는 단타 잘 하신 거고, 다시 들어가는 거는 빠지면 올랐던 것만큼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작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종목은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손절매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먹고 나오셨는데 지금 2,300원에 대략 한 10% 정도 손실이 나셨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단가를 낮은 상태에서 사셔서 비중이 더 늘어서 나중에 올라가서 털고 나오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단타를 조금 잘하신 것 같으니까 수량의 일부분을 분할 매수 매도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의 마지막 피크다. 그 얘기는 조금 코로나 관련 테마주보다는 다른 종목, 기존에 올라왔던 주도 종목 쪽으로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목표가를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제시하고 싶지 않은 게 이미 그 테마의 한참 피크였던 초중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목표가보다는 원금 조금 넘으면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고 테마주에 묶여서 급등을 했다가 빠져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시를 해서 그 목표가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나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반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뉴파워 플라즈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4,23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서 VI까지 발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기간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IT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 시총이 아까 보니까 1,800억 정도예요. 그리고 PER도 12배 정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PBR도 2.3배여서 회사가 나름 건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공격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최근 3개월 내 고점인 5,3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고요. 사신 가격이 4,230원이에요. 조금 손실이 나셨는데 비중도 적절하시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기보다는 목표가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좀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고 회사가 그렇게 밸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주가가 내려간다고 뭐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단가 낮추기를 하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자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서 강의 팁 시간에 매일매일 이제 한 종목씩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위원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앵커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이렇게 딱 찍어서 역시 우리 그 도앵커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만 너무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이게 글로벌로 파급이 되거든요.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똑같이 IT 반도체 5G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뭐가 될까라고 보시려면 미국 시장을 항상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기 전에 그 미국 시장도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과연 나스닥 100 상위 100 종목 중에서 상승률 최근 1년 동안 52주 동안 상승률 10위 종목을 소트를 해봤더니 아직도 건재한 게 넘버원이 테슬라고요. AMD 반도체 회사의 엔비디아 반도체죠. 애플, 램지서치 5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 그 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 가면 30등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시총의 33% 정도를 차지하는 종목이 그 큰 종목들이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 그쵸, 항공 회사, 식품 관련된 엄청난 철도 관련 좋은 회사들이 미국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가 1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 3, 4등이 전부 IT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좋겠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 실적과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하락 종목을 한번 볼까요? 아까 나스닥 100에서 상승 1년 동안에 100개에서 상위를 봤는데 하락 100개, 시총 100위 중에서 하락 종목을 살펴봤더니 팍스코, 이게 팍스가 이제 미국은 A주, B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같은 종목인데 지금 워런 버핏, 버크셔 해드웨이도 비싼 주, 싼 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같은 종목이 우리나라 뭐 보통주, 우선주는 아닌데 그 계열이 다른 종목으로 상장돼 있는 게 있어요. 팍스코 그 밑에 있는 게 이건 하락상이에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예요. 미국 항공주고요. 그다음에 사일링스라는 제약회사고 알렉시온이라는 제약회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이것도 항공사예요. 시가총액 100개 상위 종목 중에 미국 S&P 500 지수는 계속 지금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어찌되었든 연간으로는 조금 소폭 플러스를 작년에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올해 하락을 했지만 약 60주 정도는 굉장히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항공주나 제약주, 엔터주들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제가 수익률 마이너스는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하락률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가 가면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듯이 미국도 지수가 올라가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올라간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숲을 보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리 중앙은행 얘기도 해드리는 게 주식은 국채 금리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SPY라고 SPY라고 되어 있는 거는 S&P 500 지수를 추정한 ETF고요. TLT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채 20년을 추정하는 그 ETF예요. 그거를 10일 변동으로 나눠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높으면 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S&P 500 지수에 그 빨간 게 몇 개 보이는데 이 빨간 점들은 뭐냐 하면 국채 가격 상승률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즉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다른 건 다 놔두고요. 뭐 외국 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나 이런 거 다 놔두고요. 국채 가격, 왜냐하면 거대한 자금은 미국 국채냐 아니면 S&P 500 증시 지수냐, 주식이냐 채권이냐를 투자를 굉장히 많이 그 거대한 자금들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S&P 500 지수의 가격상으로 매력적일 때가 있는데 그 10일 이동 평균으로 보면 빨간 점을 몇 개 찍어준 점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그 가까운 시점이 보여요. 약간. 네. 국채 금리 대비해서는. 자, 지금 테슬라가 상승률 상위에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는 사실은 테슬라도 공매도 수익률 혹은 공매도 거래 비중 항상 상위에 올랐던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 공매도가 인기가 많은 종목은 이자율을 많이 줘요. 공매를 주식을 빌려주면. 그런데 오히려 1년 동안 공매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던 공매도에 굉장히 그 공매도 세력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시에는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의 본연의 모습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52주 신고가가 뭘까? 52주는 1년이죠. 지금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신을 차리기 어렵지만 제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뽑아보니까 반도체, 두 개 디지털 컨텐츠, 매드팩토라는 제약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칼이 상승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어서
자, M&A 관련주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그 한국경제에 나온 그 그림을 예쁘게 그린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 델타항공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예요. 한진칼이죠. 한진칼의 지분을 지금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뭐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조원태 회장, 이명희 고문, 뭐 조현민 전 뭐 관련된 델타항공, 카카오, 대한항공 사후회가 주축이고요. 또 반대쪽에 이제 KCGI 펀드죠. 반도건설 조현아 부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한진칼의 주가는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델타항공이 추가로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까지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같이 쫓아가야 될까? 자, 지금 자 보시면 현 경영진에서 유유지를 매각했어요. 그 조현아 쪽에 부동산 업자가 껴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칼호텔 네트워크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를 매각하겠다. 그리고 이사회를 지금 이사회 선출도 사회이사가 하지 않는데 사회이사를 하겠다. 사회이사 전원을 거버넌스 위원회를 개편을 해서 회원 전원을 사회이사로 바꾸고 거기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겠다.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M&A 지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우는 한진칼뿐만이 아니었죠.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PBR이 3.9배라는 포인트를 찍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자 PBR이라는 건 뭐예요? 3.89배인데 회사가 청산했을 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까지 가서 회사가 청산을 했을 때에 일주당 지금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PER은 작년 순이익이니까 순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변동할 수 있지만 PBR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이익이란 말이에요. 델타항공이나 다른 경영권과 관련된 프리미엄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관이나 외국 혹은 그 흑기사, 백기사들은 경영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백업이나 어떤 옵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BR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PBR이 1.0배 이하다 그러면 저는 M&A 프리미엄 경쟁까지 붙었으면 적극적으로 사셔야 된다. 지금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PBR도 높고 이미 경쟁이 붙어서 굉장히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한진칼 자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업이 77%고요. 호텔 사업이 10% 정도, 임대업이 6% 정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잉의 날개, 동체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에어버스의 날개나 구조물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작년에 한진칼이 매출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분 경쟁이 붙어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적은 작년에 안 좋아졌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항공 지분은 30% 갖고 있고요. 한진 지분을 23% 정도 갖고 있어요. 지금 상장사만 말씀드리는 거고 정석기업이라는 지금 비상장 부동산 회사가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지네어라는 상장사가 있죠. 지분 60% 갖고 있어요. 칼 호텔 네트워크 여기에 지금 부동산 판다고 했죠. 이 회사는 100%를 갖고 있어요. 자 한진칼의 수입은 뭐냐? 로얄티죠. 대한항공이라는 그리고 배당금으로부터 자회사를 받는데 자 핵심은 뭐냐면 대한항공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줄고 있고요.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자산으로 보면 항공기 리스 자산이 13조, 토지 건물 합하면 4.5조, 대략 한 17, 18조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의 자산,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9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분할해서 차익 실현을 권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 팁까지 만나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